It's open. Anyone can join it. It's global. It's uncensorable. It's unfreezable. It's bearer. A bearer instrument. A bearer instrument. Actually happening is you have a bearer instrum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앞에 토막 영상들 어떻게 보셨나요? 비트코이너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Bearer Instrument, 정확히 번역하면 소지인 출급식인데 이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다소 갸우뚱하시죠? 쉬운 말 사용하겠습니다. Bearer Instrument의 좀 더 쉬운 표현은 무기명 수표, 무기명 증권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어떤 자산인데요. 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 별로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이 무기명 자산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들은 비트코인을 처음 이해했을 때 디지털 무기명 자산, 즉 디지털 속성과 무기명 속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왜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에 나온 Bearer Instru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Bearer Instrument란 문서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즉 무언가를 홀딩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서.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99%의 자산은 손에 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특히나 요즘처럼 대부분의 금융생활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부동산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깔고 그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죠. 등기소에 등기라는 절차를 완료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해서든 소송이 걸리든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거실 바닥을 깔고 앉은 엉덩이가 아니라 등기소에 기록된 등기가 해주는 것이죠. 자동차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드림카가 주차장에 있는 걸 발견하고 차 유리창 깨부수고 영화처럼 시동 걸어서 타고 가버리면 그 차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대장에 새겨진 소유자의 기록, 재산세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온 기록,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주식, 채권, 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이나 누군가에게 꿔준 돈에 대한 기록은 어떤가요?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식 소유권은 예탁결제원에, 예금은 돈 맡겨놓은 은행 장부에 모두 여러분들의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습니다. 즉 그 자산을 내 손에 홀딩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 어딘가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앞서 한두 가지 빼고는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가 되는 한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보통에 등록되는 금융상품과는 달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익명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자산은 말 그대로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점유 그 자체가 소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소유뿐만 아니라 거래에서도 익명성을 갖는다는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생각해 보세요. 거래나 양도가 익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건 누구 거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끊임없이 거래 기록이 장부에 남게 됩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 문서를 물리적으로만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든지 해당 자산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처음 나왔던 내용, 제가 누차 강조드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홀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소유권을 나타낸다. 같은 내용이니 바로 넘어갈게요. Bearer Instrument는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사용합니다.
반복되는 익명성에 대한 내용이지만 추가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탈세, 자금 세탁, 재산 은닉 등과 자주 결부짓죠.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든 내역을 전부 공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돈을 벌고 또 어디 가서 얼마나 쓰는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도덕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간의 본능일까? 학습된 것일까? 저는 본능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어 하고 이건 심지어 법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 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가족들이 모르는 곳에 간식을 숨겨두잖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체, 유기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earer instrument의 물리적 점유 자체가 소유에 대한 권리이고 따라서 자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와, 또 나온 거 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홀딩 그 자체가 소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다수의 규제 당국은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들 중에 한두 개만 빼고는 전부 이름이 새겨진 자산, 등록된 자산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현찰과 금입니다. 현찰이나 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죠. 현찰은 누군가에게 지불할 때 신용카드처럼 서명을 하면서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도 간편 비밀번호, 지문, 공인인증서 같은 걸로 이 돈의 주인은 나다 라고 꼭 밝혀야 하잖아요. 근데 현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네주면 끝이죠. 물론 위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건 지불하는 사람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현찰 그 자체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이건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건네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무기명 자산인 현찰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신고할 의무가 없기도 하고 당국 입장에서 모든 현찰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이 CBDC가 정말 무서운 이유 중 하나죠.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 몇 개에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우측 상단에 띄워둔 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분실 또는 도난 시 소유권, 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죠? 아까 전 예로 들었던 자동차의 소유권이 만약에 기록의 형태로서 어딘가에 등록된 자산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키를 훔쳐서 달아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시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테죠. 현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있는 자산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건네주거나 어딘가에 두고 오거나 하면, 즉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죠. 이처럼 무기명 자산은 개인에게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스스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도 돼. 근데 지키는 것도 너가 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직감적으로 이건 컨트롤을 원하는 쪽, 즉 정부에서는 안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무기명 자산은 탈세, 자본 유출, 자금 세탁과 같은 남용 가능성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알기론 현재 2023년에는 무기명 채권의 신규 발행은 웬만한 국가에서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거든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는 무기명 채권이라는 이 카드를 정부가 오히려 만지작거린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상황이란 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작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뉴스 기사 몇 개 좀 볼까요? 여당,
외환 위기 때 내놨던 무기명 채권 도입 검토. 외환 위기 때 내놓았던 정책이었나 보네요. IMF 외환 위기에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지하 경제의 자금 유입을 위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전력이 있었고, 이 기사는 2020년 3월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죠? 네. 코로나 위기 시장 대폭락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작년 11월인데 언제였을까요? 네, 레고랜드 사태 때였죠. 이건 마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그토록 탄압에 가까운 규제를 가하던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무기명 자산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정부에 의해 불법 자금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지다가 위기가 오면 구세주 같은 느낌으로 프레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무척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It's bearer. a bearer instrument, A bearer instrument. Bearer instrument. 디지털 bearer asset.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명 자산이라는 속성에 디지털이 입혀진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 사회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보이는 토큰,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장부입니다. 토큰은 사람들끼리 약속한 어떤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서 그렇기에 지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물질로서 아날로그적 속성이 있고요. 물건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동이란 제 손에 있던 것이 남의 손으로 옮겨지는, 즉 A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B로 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듯 복사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 토큰으로 무언가의 값을 치르려면 원재료를 사용하고 노동을 투입해서 똑같은 토큰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토큰을 사용할 때에는 이중 지불이라는 문제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토큰은 거래하는 순간, 남에게 건네는 순간 제 손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무기명 자산 얘기로 잠깐 돌아오자면 현찰과 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실물이 존재하고 내 손에 홀딩함으로써 소유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 토큰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소유자의 이름이 아니라 홀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 자산의 소유권이 되는, 즉 무기명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장부는 어떤가요? 전부 반대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추상적인 것이고요. 지구 곳곳에 흩어진 게 아니라 모든 기록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 또는 정보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미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옮기고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요,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원래 있던 것이 실제 물건처럼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줘야 원출처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보는 이동이 아니라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교한 표현이겠습니다. 따라서 토큰의 세계와는 달리 장부의 세계에서는 이중지불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장부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제3자가 올바르게 삭제해주고 정산해줄 것을 신뢰해야만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부가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빛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전자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동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에너지가 들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애플 뮤직 같은 것이 나온 뒤, 넷플릭스가 나온 뒤 레코드 가게, 비디오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추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추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즉 동전처럼 만져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흩어져 있는 토큰과 동일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디지털 쪼가리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동전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정보처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면 마법처럼 내 지갑에서는 사라집니다. 중간에 내역을 정산해주는 그 어떤 중앙 관리인에 대한 신뢰 없이도 말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에너지를 들여서 채굴하거나 일해서 남한테 사거나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고로 디지털 세계에서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이중지불 문제가 해결된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무기명 자산임에도 디지털 속성이 입혀짐으로 인해 빛의 속도로 지구 어디든 주고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특징을 갖는 것인데, 이는 감히 그 어떤 알트코인도 범접조차 할 수 없는 비트코인만의 매우 고유한 특징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이건 흡사 불의 발견 수준이다, 인류사의 특이점 수준이다 등등 치켜 세우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특성이 비트코인의 매우 중요한 속성인 검열 저항성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 검열 저항성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open. Anyone can join it. It's global. It's uncensorable. It's unfreezable. It's bearer. a bearer instrument, A bearer instrument. Actually happening is you have a bearer instrument